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제품 중에 아티스트리 제품 중에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게 될 ABO 김명선입니다. 먼저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는 꽃이나 잎, 열매, 가지, 줄기, 뿌리 그런 나무에서 이렇게 수지 등에서 채취해서 추출한 물질로서 이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류를 추출해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센셜이라는 게 뜻 자체가 이제 필수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필수적인 그런 식물 에너지를 담아낸 것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센셜 오일이 그 나무나 꽃이나 그런 식물에서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식물이나 나무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어 체계들을 이 에센셜 오일들이 하고 있는데 미생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항균, 살균 작용, 또 번식을 하기 위한 수정 작용을 위해서 하는 그런 호르몬 조절,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런 상처 치유 및 세포 재생 촉진을 위한 항염, 소염, 세포 재생 작용, 그리고 신경계 작용 등을 통해서 병해충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능력이 우리가 사용했을 때도 그대로 내 몸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너무 안전하게 우리가 친자연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일단 에센셜 오일은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트라이트에서 오메가3를 먹을 때도 기름 제품들을 가장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오일들도 사실은 아주 조심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기름이 햇빛이라든지 열에 좀 차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갈색병을 보통 다 갈색병 유리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 유리병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연 오일의 변질을 방지하고 고농축인 이 오일을 유리병에 보관했을 때 가장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고농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농축 에센셜 오일들을 한 방울씩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중간 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로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도 보면 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방울방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고농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에센셜 오일은 각각의 그 제품마다 학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학명이라는 거는 학명이 꼭 있어야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 이 학명은 그 에센셜 오일을 추출한 식물의 학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연 비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향초, 향수 이런 거에 사용되는 그런 프레그런스 오일, 향기 나는 그런 오일들은 사실은 합성 오일이고 인공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추출법인데 추출법은 보면 감귤류 오일들, 그러니까 레몬, 라임, 오렌지, 만다린, 그레이프프루트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과일 껍질에서 추출하는 건데 냉압착 추출입니다. 그래서 냉압착 추출로 오일들을 추출하고 대부분 나머지 오일들, 식물의 꽃이라든지 잎, 뿌리, 씨앗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것들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오일별로 이제 원산지가 다 달라야 되는데 어떤 제품군에 있어서 원산지가 다 같다는 거는 그거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고 아주 저급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마다 각각의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최상의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뭐 원산지, 뭐 같은 나라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아무튼 좋은 제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오일별로 각각 다른 가격인데 이게 식물마다 재배량도 다르고 에센셜 오일에 추출할 수 있는 양도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면 순수하지 않은 에센셜 오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원액 같은 경우에 되게 비싸고 양도 작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가 구입한 이 제품이 캐리어 오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 오일이랑 섞여 있는 희석 오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은 휘발성이 떨어지고 그 뭐지?
그 종이 같은 하얀 종이에다가 그 오일을 떨어뜨렸을 때 발향이 다 나고 난 다음에 오일 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은 오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가의 오일과 저가의 오일을 섞어 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미꽃에서 추출한 오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미꽃에도 종류가 되게 많대요. 고가인 장미가 있고 저가인 장미가 있는데 고가와 저가를 섞어 놓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보자가 구별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섞여 있는 믹스된 오일은 되게 부드럽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느낌이 좋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원래 그런 고가의 오일들이 엄청 향이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딱 맡았을 때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 향이 나는 것들이 사실은 고가의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가 그런 천년의 그런 오일들, 에센셜 오일과 석유계 합성 오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이제 순수하지 않은 오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생이라든지 원산지, 추출법 이런 정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가벼운 향이고 이런 합성 오일들이 사실은 향의 지속정이 엄청 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향이 오래가는 향들이 오히려 합성 오일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싸거나 향이 너무 달달하고 부드럽고 지속성이 길다면 이건 좋은 오일이 아니다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이고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선택할 때 이런 기초적인 기준들은 좀 알고 있으면 잘 모르더라도 좋은 오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 아티스트리의 에센셜 오일들이 다 어 에센셜 오일들이 출시가 되었죠. 그 봤을 때 일단은 아메이는 아티스틴이 원료부터 생산까지 차별화된 프리미엄 오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갖추어졌던 나왔던 그런 오일들의 선택 기준에 다 만족을 하고 거기다가 인증을 다 받았죠. 에코서트 인증, 국내 유기농 인증, 영국 비건 협회 인증, 그리고 뉴트라이트에서 농장에서 성분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아메이만의 특허 포뮬러를 가지고 있어서 특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에코서트 인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코스모스 오가닉 이거를 이제 받은 거죠. 보면 이게 함유된 그 식물의 최소 95%가 유기농이어야 하고 그 함유되어 있는 성분의 유기농 성분이 20% 이상이 되어야지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코서트라는 것 자체가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인간의 건강도 존중하고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친화적인 생산을 하고 가공과 공정까지 모든 과정들을 친화적으로 하는 환경 친화적으로 했을 때 이걸 받을 수가 있고 GMO가 프리입니다. GMO가 없고 석유, 화학계 성분이 무첨가되었다는 것을 다 인증받았을 때 이 에코소프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봤을 때 5가지 종류의 에센셜 4가지 종류의 에센셜 오일과 캐리 오일 한 종류가 이제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는데 프랑킨센스 오일, 라벤더 오일, 페퍼민트 오일, 레몬 오일, 그다음에 에센셜 캐리 오일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프랑킨센스 에센스 오일입니다. 어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은 보스웰리아 성분인데 일단은 이 프랑킨센스 오일은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맡아보게 되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자연의 신선함과 짙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오일 중에 하나이고 다양한 활용법이 있는데 어 아티스트리에서 출시된 오일이지만 저는 그냥 번외로 이거를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사실은 아무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 건 맞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조금 알고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한번 해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테라피 쪽으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음. 그래서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 일단은 이름 자체에서 순수한 프랑키는 그 순수한 풍성한 연기를 피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추출한 건데 이 보스웰리아 나무의 표피에 상처를 내면 이렇게 진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진액이 인제 공기와 만나게 되면은 이런 굳게 되는데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레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에센셜 오일 한 병이 15ml입니다.
15ml인데 이 레진이 227g 있어야지 이 오일 한 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이 굉장히 귀한 오일이고 예전에는 황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이 오일을 살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일의 여왕이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자라는 보스웰리아 나무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아주 잘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 프랑kin센스 오일이 상처 치유, 재생작용, 그래서 항염과 면역 증가를 동반하고 있고 피부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 100ml에다가 프랑kin센스 오일 60방울을 섞어서 매일매일 이걸 마사지하게 되면은 우리 전신에 있는 염증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게 되고 종양을 줄이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이 프랑킨센스 오일이 뇌 건강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관련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오일 자체의 분자가 엄청 작기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뇌에 있는 뇌막이라고 하죠. 그 막을 그러니까 통과할 정도로 이게 엄청 분자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뇌 건강을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라든지 루게릭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기억력 저하라든지 건망증, 그런 두통 이런 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관련된 수술을 한 분, 그다음에 뇌 혈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프랑kin센스 오일을 활용하게 되면은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포에서 마사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혀 밑에 한 방울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혀 밑에 있는 그 표피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뇌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가 잘못 썼는데 폐기관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기를 오래 한 다음에 계속 장기침이 난다거나 담배를 오래 펴서 그런 거담이 많이 나는 분들한테도 되게 효과적이고 그 에센셜 오일들은 대부분 다 고농축이기 때문에 그 희석을 해서 쓰게 되는데 희석을 해서 그 목이라든지 이런 가슴 부위에 마사지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아로마 디퓨저라고 해서 그런 발향을 해서 우리가 늘 두고 쓰게 되면은 폐기관지염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호흡기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그 신생아들의 그런 감기 예방을 위해서 샤워를 하거나 아이를 씻거나 했을 때 이런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폐기관지에 아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피부인데 안티에이징에 가장 좋은 오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프랑kin센스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방부제 피부를 원한다. 이렇게 원한다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데일리 화장품에 이렇게 한 방울씩 섞어서 쓰게 되면은 기미 주근깨가 많이 생기는 그런 건성 피부라든지 아니면 잔주름, 깊은 주름, 피부 탄력 강화, 그 색소 침착에 완화하는 데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난 부위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는 이걸 진짜 원액을 썼을 때 지혈과 동시에 통증 완화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화상을 입었을 때도 이게 피부 재생에 탁월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원액을 이거 사용해서 도포를 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성 피부 병변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네 번째가 생식 비뇨기계인데 방광염이라든지 출산 시에 그런 자궁의 조직들의 세포 재생을 하는 데 효과적이고 자궁 노화에 의한 증상을 그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마인드, 정신 안정화 이런 건데 명상을 하거나 수련을 할 때 이런 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향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서 안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을 더 가라앉게 하고 안정화시키게 되는데 짜증이 많거나 우울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강박증이라든지 충격이나 그런 불안감
중압감,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좋고, 반신욕을 할 때 이거를 몇 방울씩 한 4-5 방울을 넣어서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정신이라든지 마음이 되게 안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화시킨다고 하면은 축 처지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라앉지 않고 뇌를 맑게 해서 그런 정신을 안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kin센스 오일의 역 그런 이런 그러니까 좀 예민한 사람들은 프랑킨센스 오일을 내가 적용을 시켰을 때 그런 본능적인 욕구, 식욕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수면욕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욕구의 절제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그런 것까지 캐치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하는 역할들이 너무 다양하고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가 라벤더 오일인데, 라벤더 오일은 릴렉스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차분하게 뭔가를 내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해 주고, 저희 제품에도 보면 학명, 그다음에 원산지, 추출 부위, 추출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벤더 오일도 어 우리가 수면에 좋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쪼끔 더 에센셜 오일의 그런 테라피 쪽을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 진정 효과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이라고 하면은 피부 진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진정까지 그렇게 해서 상처 치유와 화상 치유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원액을 사용해도 크게 피부에 문제가 안 되는 몇 안 되는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쪼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 라벤더 오일도 15ml를 얻기 위해서는 라벤더 꽃이 14kg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귀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고, 심리적인 치유 효과를 한번 보면 감정을 그런 진정시키거나 안정감, 화냄, 공포,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데, 이것도 과진정시키지 않고 불안감을 차분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내성이나 중독의 위험 없이 그런 항불안제로 이제 치료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면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혈압 환자한테도 이게 되게 효과가 있는데, 잠잘 때 디퓨저로 이제 밤에 그렇게 해 놓고 주무시면은 고혈압 환자들 그런 혈압 안정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저혈압 환자한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자면 한 사람은 고혈압이고 한 사람은 저혈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걸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인 치유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한번 보면, 코끝이나 이런 관자놀이 한 방울을 찍어서 인제 마사지를 해 주는 거죠.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아로마 가습기에서 발향을 하거나 아니면 반신욕에서 이제 하면서 혈액순환이라든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제 피부 진정 효과인데, 일단은 진정시키는 효과가 라벤더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습진이라든지 두드러기, 건선, 민감성 피부, 아토피 등의 그런 피부 트러블에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건선인 아이들을 몇 명 이제 친한 지인들의 아이들이 건선인 경우가 되게 많던데 보니까, 아 라벤더 오일을 그런 바디로션이라든지 그래서 할 때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씩 섞어서 마사지를 해 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추천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 좋은 것 같고, 이게 호호바 오일이나 아니면 그런 그 베이스 오일, 캐리어 오일에 100 에다가 20 방울을 섞어서 매일 마사지용으로 쓰게 돼도 좋고, 이게 벌레 물리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벌레라면 모기뿐만 아니라 시골에는 뭐 지네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물렸을 때도 라벤더 오일 원액을 딱 떨어뜨린 다음에 진정을 시키고 뭐 다른 치료를 하는 다른 오일을 또 같이 활용을 해서 쓰게 되면은 피부 진정 효과라든지 벌레에 물렸을 때도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도 이게 되게 민감하고 여드 염증이 되게 심한 거잖아요. 그런 얼굴에도 로션이라든지 크림에 섞어서 쓰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 완화에도 인제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생리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요통 이런 것들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상처 치유인데, 가벼운 상처라든지 화상 부위에 원액을 썼을 때 빨리 상처를 가라앉게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차 감염을 막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잠투정도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도 많은데, 그럴 때 이거를 등이라든지 목덜미라든지 이런 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 가라앉는 효과가 많고 잠투정이 심한 아이들한테 이 라벤더 오일을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페퍼민트 오일인데 페퍼민트는 라벤더랑 약간 반대되는 느낌인 거죠. 라벤더가 되게 진정시키는 거라면 페퍼민트는 좀 더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그런 느낌을 상쾌한 기분을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쿨링 오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학명이 멘타 뭐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고 원산지는 미국이고 추출 부위 잎이고 추출 방법도 수증기 증류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퍼민트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던데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이거는 페퍼민트는 우리 집의 비상약이라고 할 만큼 사용 범위도가 되게 넓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그래서 보면 일단 페퍼민트 오일 15ml가 페퍼민트 티를 7,000잔 정도 만들 수 있을 만큼 되게 고농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페퍼민트 역할이 위장의 연동 운동을 돕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체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적인 비상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어깨가 뭉치거나 뭐 뒷덜미가 뭐 뻣뻣해졌다거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했을 때 근막이 뭉치는 현상으로 우리가 소화불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명치 끝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원액을 한 방울 도포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빠르게 어, 그 근막에 뭉친 현상을 막아줄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리가 조금 과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울을 그 손바닥에 올려서 깊이 흡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 페퍼민트가 우리 눈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화기 개통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오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체라든지 소화불량, 입덧, 멀미, 그래서 그 임산부들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페퍼민트 성분의 그 에스테르 성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멘톨 성분이 40% 이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멘톨 성분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던데 일단 호흡기 감염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감기 등으로 인한 코막힘이 있을 때 이거를 흡입을 하게 되면은 되게 편하게 코를 뻥 뚫리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한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밤새 이거를 이제 디퓨저로 활용해서 흡입을 하게 되면은 좀 편안해질 수가 있고 두통이나 편두통에도 효과가 좋아서 그 정수리라든지 관자놀이에 이거를 그 마사지 시켜주면은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성 효과가 좋아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흡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하지만 동시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쿨링 효과가 각성 효과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멘톨이 시원한 느낌을 주게 하잖아요. 이게 신경계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오래된 뭐 사고로 인한 통증, 만성 통증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급성기 사고,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뭐 다리를 삐었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통증에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원한 그 멘톨 성분 때문에 해열제로도 활용할 수 있고, 통증 완화에도 좋기 때문에 그 캐리어 오일 10ml와 페퍼민트 오일 10방울을 섞어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소양감 효과인데 가려움증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무좀, 습진 등 간주럼 너무 심할 때 이걸 쓰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정제수 100ml에다가 20방울을 20방울을 섞어서 미스트를 만들어서 쓰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좀은 어쩌면 집집마다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좀약이 약으로 먹게 되면 되게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그 뭐지? 음, 급할 때는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퍼민트들이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진정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 임산부들도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레몬 시트러스, 레몬 에센셜 오일인데 레몬도 우리 제품은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식품 첨가물로 분류돼서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아로마 테라피에서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래서 학명이 나와 있고 원산지 이탈리아, 추출 부위는 레몬 껍질, 추출 방법은 냉압착법.
이렇게 나와 있고 티로도 마셔도 되고 그냥 음료수에 섞어서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우리는 섞어서 먹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오가닉 레몬 에센셜 오일은 레몬 오일이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맞는 아로마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염, 항산화, 항스트레스. 어쩌면 우리가 그 에센셜 오일을 봤을 때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익숙하게 편하게 접하게 되는 게 레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향을 맡았을 때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도 소화계 지원, 그다음에 지방 분해, 항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막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돼서 건강 보조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세제류 그다음에 천연 방충제, 그다음에 식품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는 게 이제 레몬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 레몬 오일도 15ml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몬 껍질이 45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농축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효과를 한번 보면 멘탈 케어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일단은 레몬 향이 호르몬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 스트레스에 도움을 주게 되고 두 번째가 기억력.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한테 주게 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소화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덧이라든지 미식거림, 울렁증, 멀미 완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빠르게 진정시키기 때문에 임산부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레몬 디톡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 레몬 디톡스 하면서 레몬 다이어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용성 찌꺼기를 제거하고 지방 분해를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염증을 개선하고 심혈관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건강을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숙취 해소에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레몬 을 좀 섞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숙취 해소에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피부 개선인데 이것도 여드름성 피부에 되게 좋아서 미스트로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이 레몬이 약간의 그 햇빛에 노출되면은 쪼끔 시커멓게 변한다고 합니다, 검게. 그래서 낮보다는 주로 밤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루성 두피에 활용하라고 했는데 아까 지방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에 인제 샴푸에 섞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깨끗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 세균 억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고 미백 효과가 있어서 멜라닌 합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음 네. 그다음이 다섯 번째가 감기, 독감 등의 바이러스 질환에 좋아서 기관지염이라든지 인후염이 있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림프구를 정화시키는 건데 그 림프 마사지를 할 때 우리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이런 부위에 어 레몬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림프구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붓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산모들이. 그럴 경우에 활용하게 되면 되게 편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마사지를 해서 그 붓기를 빠르게 빠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이 이제 일곱 번째가 다이어트. 그래서 바디 오일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좋고 이 흡입을 하거나 그 마셨을 때 식욕 억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빈혈에도 효과가 있게 되고 아홉 번째 항알러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다양한 모든 알러지들을 다 케어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석회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이거를 또 응용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완화가 될 수 있고 이것도 해열 작용, 쿨링 효과가 있어서 해열 작용하게 되고 열두 번째가 인제 세척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레몬수를 만들어서 뭐 집안에 곳곳에 뿌리기도 하고 스프레이를 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방에도 뿌리고 뭐 이렇게 뿌리면서 안전하게 세척을 하게 되고 살균 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세탁에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깨끗하게 흰옷은 더 깨끗하게 하게 하기도 하고 세탁조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열세 번째가 치아 미백에도 좋은데 양치할 때 이거를 한 방울씩 쓰게 되면은 치아의 미백에도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에센셜 오일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캐리어 오일이라고 섞어서 쓰는 오일을
같이 쓰라고 했잖아요. 일단 우리가 본 그 4 가지 오일들은 전부 다 에센셜 오일들이 고농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캐리어 오일에 섞어 쓰는 이유가, 그런 캐리어 오일의 그런 묵직함이 쪼끔 더 그 에센셜 오일의 그런 내 몸에 오래 유지하게 하고 오래 좀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캐리어 오일이 그 흡수를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 정보를 더 튼튼하게 하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 에센셜 오일들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 임으로 희석해서 쓰기를 추천하고, 피부랑 바디에 하는 농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피부 테스트를 반드시 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런 테라피 쪽으로 말씀드린 거는 진짜 단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더 매력적이고 사실은 더 건강한 우리의 삶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자산과 매력 자산을 또 하나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의 근간은 건강 자산인데,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죠. 경제 자산. 그래서 오늘도 그런 우리 건강 자산뿐만 아니라 경제 자산도 어떻게 챙겨 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돈이 더 많기를 원하는 거죠. 쪼끔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라고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이 계속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 전환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버는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계속 나오는 뭔가의 자산을 만드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게 사실은 노동소득밖에 알지 못했는데, 뭘 해라고 하냐면 사업과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그게 또 다른 자산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새로운 소득원을 찾게 된다면 어떤 특성이 있는 소득원을 찾아야 될까를 알아보면, 지속적인 캐시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 일, 두 번째가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세 번째가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네 번째가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본업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일을 찾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미국 8대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보면, 1 위가 애플, 2 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 위가 아마존, 4 위가 구글, 5 위가 페이스북, 다 아는 회사죠. 8 위가 테슬라입니다. 이 8개 중에 8개가 사실은 전부 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인 거죠,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초. 알리바바가 할인 행사 광군주에서 매출 10억 위안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 10억 명. 페이스북 하루 이용자 수 8천만 장. 인스타그램에 하루 올라오는 사진 수 100만 개. 에어비앤비 등록된 객실의 수. 천문학적인 수익은 물론 세계의 트렌드를 움직이는 기업들. 하지만 알리바바는 창고를 운영하지 않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수많은 객실 중 에어비앤비의 소유는 없다. 대신 그들은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플랫폼 안에서 소비하고 거래한다.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애플, 구글 등 거대 기업은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구축하며 열을 올리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이 시시각각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가? 네.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 혹시 아시는지요?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가 뭐냐면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사람들은 아메이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사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보면 누구나 생필품 소비하죠. 치약, 샴푸, 영양제, 화장품.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치약이 좋더라. 이 샴푸는 이런 성격이 있어서 나한테 너무 좋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하고 연결을 시켜서 수입을 창출하는 겁니다. 보면 아미라는 회사는 그냥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인데 ABO라는 내가 아메이의 물건을 쓰게 되는 거죠. 쓰게 되는데 내가 이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광고를 하게 해서 이 다른 친구도 아메이 제품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사람과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연결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친구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친구도 그의 친구한테 광고를 하게 돼서 아미라는 회사와 그 친구를 연결하게 돼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집마다 어차피 생필품은 써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필품을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니라 홈에서 쓰면 달라지는 거죠. 홈플러스, 롯데, 이마트에 쓰게 되면 나의 소비는 지출에서 끝이 나지만 아메이를 쓰게 되면 브랜드를 바꾸게 되면 나의 소비가 매출이 되고 그 매출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출에서 끝나면 아마추어 소비자지만 이게 잘못됐네요. 아메이를 통한 내가 소비를 했을 때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쓰는 거니까 더 돈이 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트렌드에 맞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제품이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글리스터, GNH, 세티니크, 그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이스프링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어 유기농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글로벌 탑5 아티스트리, 그다음에 경피독이 하나도 없는 퍼스널 케어, 환경과 인간의 해가 하나도 주지 않는 세제류들, 그리고 정말 까다로운 기준을 다 통과해내는 그런 좋은 물, 그다음에 공기만으로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회사도 걸러주지 않는 그런 알러지 유발 물질들을 다 걸러주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려주고 PF 오해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스테인리스 냄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마트에서 소비하던 거를 바꿔보는 겁니다. 아메이 마트로. 아메이로 바꾸게 되었을 때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는지 한번 수익 배분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아메이는 캐시백을 돌려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포인트를 20만 포인트를 모았을 때 3%, 60만 포인트를 모았을 때 6%, 400만 포인트를 모았을 때 15%, 1000만 점을 모았을 때 21% 이렇게 수입을 배분하는 원리가 딱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매출을 잡아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나눠준다. 나눠주고 남은 걸 내가 갖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친구가 아메이를 통해서 20만 점을 써보는 거죠.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에게 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다 같이 생필품을 20만 점을 모아서 쓰게 된 거죠. 근데 친구가 누군가에게 아메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받고 그걸 알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S라는 누군가도 20만 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룹 매출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룹으로 한번 합산을 해보면 S의 그룹은 80만 포인트, 그다음에 친구의 그룹은 60만 포인트. 친구들은 혼자서 썼기 때문에 그룹 매출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포인트를 점수화 시켜보면 A와 B는 2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3%를 씁니다.
3%이기 때문에 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친구는 60만 포인트는 6%입니다. 그래서 3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는 매출이 8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6%를 받아서 4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같이 쓴 거기 때문에 같이 쓴 사람들부터 나눠주고 남은 걸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S도 혼자 80만 원을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60만 원을 쓴 친구의 36,000원을 빼주고 난 남은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주고 난 12,000원을 캐시백으로 받게 되고, 친구도 그 A와 B에게 빼주고 남은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000원에서 12,000원을 뺀 24,000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S가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12,000원이고, 친구는 매출이 작지만 24,000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으로 캐시백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2명에게 알렸고 S는 한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으로 돈을 받게 되고 공정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 수입 배분의 마케팅 원리를 통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캐시백의 일부를 보여주게 됐지만, 이게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볼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산 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바꿔 보고,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겠다는 할 수 있다는 소비 습관을 바꿔 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미팅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알아본 것을 공유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어떤 기회인지 더 크게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다른 게 아니라 생필품을 바꿔 써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고, 내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